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린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 x가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다 라는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뭘 알려줬냐면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좀 구해줘 했던 문제였어. 혹시 이거 자기 맞은 거 같다 손? 없어요? 자, 이거 최악의 상황으로 문제 풀었던 친구가 뭐냐? 저 x를 다 넣는 거죠. 실제로. 그럼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지. 왜? 일단은 선생님 전 여기까지는 했어요. 뭐? 전 유리화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루트 3 더하기 1까지는 곱했을 거야. 그럼 분모는 3 빼기 1이니까 2분의로 갈 거고, 분자는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4 플러스 2 루트 3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쁘게 바꿔서 x는 2 플러스 루트 3까지는 갔어.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 이거를 x에다 대입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맞았던 친구도 있어. 대입해서. 그러면 이건 잘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맞았잖아요.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풀어내는데 2분이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대입해서 풀면 2분 이상 걸려. 그럼 나는 그 문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문제는 싸그리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오늘 배우는 학원 책에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요 x제곱 요 2차식이나 3차식을 다운시켜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제가 3차식을 다운시키고 2차식을 다운시킵니까? 라고 하면 요 식 갖다가 이제 모양을 바꿀 건데 2를 넘겨서 x-1은 루트 3을 만들고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보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이 나올 거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하나의 식을 찾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저 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식을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근데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결론적으로 분모는 너무 쉬워. 결국 이 식에다가 1 더하면 얘지 않냐?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하지 않냐? 라고 쓸 수 있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한번 이 식을 누구로? 얘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거지. 그럼 나눠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자, 나눴다고 하면 몫이 뭐 나와야 돼? 3차 계수가 1이니까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계수가 마이너스 5거든? 2차 계수가 마이너스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되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이걸 진짜 전개해보면 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 무슨 뜻이냐? 너 한번 1차 찾아볼래? 선생님 1차요. 요렇게 하면 그냥 4x고요. 요렇게 하면 x니까 5x인데 저는 6x가 필요하니까 x가 필요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인데 마3이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2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얘는 어차피 0이에요. 얘도 어차피 0이고. 그럼 얘도 없어져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1분의 x-2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2가 사라지니까 정답은 루트 3이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지. 근데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거 생각보다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봤죠? 요렇게 푸는 거. 요거 뭐 유리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쪽으로 뭔가 숫자를 넘겨서 제곱해서 는 0을 만들어서 푸는 단원이 바로 복소수에서 많이 보죠. 아마 이거 복소수에서 아마 많이 보게 될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복소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리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최다 오답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인데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자, 요 문제 기억나세요? 요게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7x. 야, 이건 너무 많이 틀려서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요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랬더니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좀 찾아줘 라고 했더니 이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 다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다 전개를 일단 했어. 자기 깐엔 전개가 잘했대. 그래서 이렇게 찾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했냐?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어요. 다 시험지에 이건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5라고 답을 적었어요. 자, 틀렸습니다. 자기 혹시 이거 맞으신 분? 자기 마이너스 5는 아니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틀린 거네. 이거 맞은 사람 드물어요. 이게 진짜로 제가 채점하는데 정말 막 한 명, 두 명, 우리 학원에서도 심지어 N반에서도 아마 한 명인가 두 명도 채 안 됐어요.
채점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틀린 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근각계수의 관계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근의 곱이 1, 양수 나왔으면 두 근의 부호는 뿔뿔 아니면 마마거든요. 근데 두 개 더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면 얘는 무조건 마마밖에 안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알파도 마이너스고 베타도 마이너스야. 근데 알파와 베타가 음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복소수 단원을 똑바로 안 한 거죠. 복소수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 될 때가 있었어요. 이건 또 잘 알아. 이 개념은 다 복소수에서 들었대. 그럼 웃기지? 이건 아는데 이걸 틀려. 그럼 이건 지금 개념을 잘못 잡고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RPM, 센 이런 유형서 갖다 공부한 친구들이 이건 되게 잘 아는데 이게 왜 틀려요 하는 친구들이야. 왜? 맨날 문제 풀 때는 이 유형을 먼저 설명해주고 밑에 새끼 문제를 풀렸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면 풀리는 문제들만 풀었지 이게 여기에 왜 활용되는지는 몰라요. 선생님, 제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면 A도 무슨 수? 음수고요. B도 음수라는 개념 저 완벽하게 아는데요. 근데 알면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면 사실상 각각 제곱한 건 문제가 없어요. 왜? 음수를 제곱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죠. 왜? 얘 자체가 사실은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인데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바로 정답이 마이너스 9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 마이너스 9 쓴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거의 우리 학원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80명이 시험 봤는데 80명 중에서 10손가락, 5손가락도 안 들어와요. 맞은 친구가. 이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그래도 맞추신 분들이 그나마 제가 이 친구는 그래도 M 아니면 F반에 갈 가능성이 크겠다 했던 친구인데요. 바로 뭐냐면 요 문제도 기억나실 거예요. P1, P-2, P3이 같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밑에 줄에 P4 값은 10이다, 50이다 라고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거 푸는 친구도 있잖아. 맞은 친구도 조금 서운했던 게 하나 있는데 맞은 친구도 내가 이걸 틀렸다고 할까 맞았다고 할까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이거 풀으라고 했더니 첫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P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식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 밑에 풀이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뒀어. PX를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랬어. 그러면 그나마 나는 굳이 칭찬하자면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3개거든? 우리 수학은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랑 동일해야 되거든? 그럼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식도 3개니까 1, 마이, 3을 넣어서 드디어 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1 넣은 거, 마이 넣은 거, 3 넣은 거. 그리고 연립 막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4 넣은 게 50까지 다 줬으니까 연립해서 A, B, C 찾아서 답을 쓰고 맞아요. 그럼 이게 웃긴 게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해서 맞은 친구가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해서 계산 실수해서 틀린 친구가 있죠. 물론 얘가 더 한심하죠. 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틀리면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 시험장에서. 얘는 그나마 아유 그래 다행이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문제는 뭐야? 저거 풀고 뒤에 거 싸그리 한 2개 문제 날리겠죠. 시간에서. 요 정도 계산이면 2분은 겉들이 넘죠. 저 1 넣고 마이 넣고 3 넣고 하다 너네들 하도 이제 시험지를 보면 내가 웬만해서는 정말 와 진짜 99%는 진짜 글씨체를 진짜 다 뜯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진짜 얘들아 너네 글씨체 좀 고치면 안 되니? 얘들아 이제 우리 글씨체를 좀 잘 쓰면 수학을 잘한다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막 문제를 풀잖아. 근데 오류가 났어. 나는 유리수, 분수가 나왔는데 보기는 다 자연수야. 그럼 잘못됐잖아. 그럼 중학교 때는 지우고 다시 푸는 시간이 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아니야. 막 풀다가 틀렸어. 나는 유리수가 나왔는데 보기는 다 자연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푼 걸 따라가면서 틀린 데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도 시간을 아낄까 말까인데 고등학교 시험은 이거 지우고 풀 수가 없는데 내가 봐도 너네가 잘못 나왔으면 너네가 너네 거 보고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글씨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 글씨체 보고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조금 글씨를 이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깔끔하게 뭐 X도 이쁘게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과정을 쓸 때 요렇게 따라서 쓰고 요렇게 따라서 써야 틀리면 거꾸로 가본다든가 위에서부터 따라온다든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쁘게 썼는데 왜 풀이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얘들아 고쳐야 성적이 오르는 게 고등학교야. 뭐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맨날 TV에서 그 있잖아. 그 프로그램 뭐 그 조정식인가? 아무튼 티처스? 그런데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개념 노트 어때? 이쁘게 하지. 근데 이쁘게 할 필요는 없고 너네들 걔네들 보면서 와 진짜 문제 잘 푼다 깔끔하게 푼다라고 하잖아. 근데 남들이 잘하는 게 깔끔하게 푼다는 알면서 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F반에서 최소한 나랑 할 때는 선생님 하얀 백지로 들고 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것보다는 할 만큼 하고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아 얘는 여기까진 그래도 되는 애네. 나머지 정리 문제 냈는데 검산식도 안 써갖고 와? 이건 나머지 정리를 안 배운 친구랑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최소한 F반 정도 됐으면 근데 나머지 정리예요. 그럼 검산식이 50%는 먹고 들어가니까 검산식은 써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아 얘가 여기서부터 모르니까 요걸 짚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일단은 그나마 이 친구는 오케이. 그래 맞았으니까 다행이다. 왜? 레벨 테스트 어차피 어려운 게 많았으니까 시간은 남아 돌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겠지라는 거야. 자, 근데 학교 시험은 그럴 수 없지.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이거 아마 재원생들 12월부터 저랑 했던 친구들은 내가 요거 보면 항상 재밌게 드는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고은이란 친구 나랑 같이 했으니까 난 고은이한테 항상 이랬어. 고은이랑 아빠랑 같아. 끝. 내가 고은이한테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고은아 너 아빠랑 같아. 그럼 고은이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뭐가 같다는 거지? 눈이 두 개로 같다는 건가? 코가 하나로 같다는 건가?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로 같다는 건가? 즉 무슨 뜻이야? 이 세 개가 같대. 근데 이 세 개가 어떻게 같은지는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는 K를 쓸 줄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PX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아,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이 뒤에 있는 플러스 K를 여기다가 써줘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무려 3개에서 하나로 줄고 P4가 50이니까 K 값도 이쁘게 찾을 수 있더라. 그럼 PX가 그냥 끝난 거야, 한 줄로.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면 또 잘 푼다. F1은 F2는 F3은 는 0이다. 이렇게 주잖아. 기가 막히게 식 세워요. 여러분들 이거 말해봐. 너 어떻게 세울 거야? fx. 최고치 한계수가 1이래. 어떻게 붙을 거야? 불러. x-1, x-2, x-3이라고 쓰고 끝낼 거야? 안 돼요.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내는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만 배운 친구들이야. 사실은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뒤에 0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엔 0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안 쓴 거야. 근데 이 0이 뭐예요? 라고 하면 얘가 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기가 숫자가 바뀌어도 이 뒤에 숫자가 왜 붙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데요. 여기가 는 1이면 플러스 1 붙이래요. 는 5면은 플러스 5 붙이래요. 이게 아니라 는 0이었을 때부터 원래 플러스 0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가 숫자가 바뀌어도 여기가 같이 바뀌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근데 제가 는 0이면 진짜 잘 푸는데요. 는 K로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게 말이 안 돼. 는 0이면 플러스 0이고 는 K면 플러스 K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게 머릿속에 아 이게 한 세트구나. 뭐가 같은지는 알려줘야겠구나만 알았어도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알던 세트랑 다르네? 세 개가 같은 건 알겠는데 이 뒤에 뭐로 같은지가 안 나왔네? 그럼 내가 뭐로 같은지를 둬야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식을 세울 때 플러스 K가 오는 거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아마 이게 거의 제일 많아요. 이거 뭐 맞았으니까 칭찬은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는 풀이고 제일 최악의 풀이다. 시간을 많이 쓰고 실수할 확률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모르는 문제가 3개나 되니까. 여러분들 연립하다 계산 실수는 거의 전매 특허니까 아마 계산 실수도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였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와, 나는
12월부터 배웠던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욕 아닌 욕을 하면서 내가 너네 이거 언제 이거 알 거냐부터 해갖고 혼냈던 문제인데 신입생들도 어지간히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바로 뭐였냐면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fx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 4x 플러스 1이다.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군지 모르고 나머지는 4다. 그랬을 때 fx를 x-2 곱하기 얘부터 먼저 쓰자.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군지 모르고 나머지를 찾아줘 라는 거야. 와,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를 아마 거의 대부분 현재 고1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아마 나머지 정리를 꼽을 거고 두 번째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꽂을 거예요. 자, 얘처럼 나머지 정리 중에 여러분들이 2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는 쉬워해요. 근데 3차로 나눴을 때는 참 어려워요. 자, 이 3차로 나누면 일단 얘들아,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 이어야 돼? 2차. 그래서 얘가 2차 이하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를 뭐라고 둡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 거예요. 그래 놓고 멈춰요. 왜? 선생님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요. 식은 2개밖에 없어요. 왜? 다 1은 어떻게든 넣었어. F1은 여기 때문에 5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다. F2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여기다 2 넣으면 4다. 그래서 막 그걸 연립하려고 난리 쳤더라고. 틀린 애들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당황해. 더 이상 저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자, 그럼 이게 그게 아니지. 이거 무조건 이대부고가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아니죠. 이건 이대부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내요. 지금 학교 선생님이 발표가 됐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학교 선생님을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은지 다른지 다 비교해 봤더니 한 선생님은 신규입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고요. 지금 2명이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한 명이 유일하게 1학년에서 1학년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려온 선생님이 제가 정말 자사고 시절부터 참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나중에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2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그 선생님이 작년에 2학년 때도 작살났어요. 정말로 수학 평균이 30점대 나왔거든요. 2학년 애들이. 그 부교재도 수김이라 그래서 수능 기출엠이랬는데 그거 정말 어려워요. 4점짜리 푸는데 막 30분 걸렸거든요. 해설만 학원에서도 한 문제 풀었는데 30분 걸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1학년으로 내려오셨어요. 올해. 2명이나 2학년 선생님이.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규 선생님은 제끼면 돼요. 신규 선생님은 그냥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1학년 애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현재 1학년 작년에 1학년 때 선생님이 올해도 1학년인 선생님 한 분은 내 생각엔 그 선생님이 가장 기준을 잡을 거야. 왜? 작년에 1학년 선생님들은 경험해봤으니까 올해 1학년도 이렇게 출제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올 거예요 라고 조언은 해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4분 중에 2학년에서 1학년 내려온 그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 한 분이 사실은 거의 시험 문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 선생님이 거의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쉬워요 빼고 다시 하고 거의 그 선생님 입김이 가장 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제 생각 올해 1학년 내려왔으니까 시험은 어려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선생님은 늘 문제를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학원 단톡방에다 올렸더니 바로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올렸냐. 이 선생님이 큰일 났네. 까다롭게 내는 선생님인데 올해 어려울 겁니다. 라고 또 코멘트를 달았어. 그러니까 올해 그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실 거라 무조건 이 문제도 낼 거예요. 이 문제 어렵게 낼 거면 우리 재원생들 어디 바꿀지 뻔히 알지? 저는 이거 알려드렸어요. 이게 난이도 그나마 중이에요. 왜? 일단 저희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할 거예요. 착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몫이에요. 그럼 얘가 나머지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저희는 3차로 나눴다고 가정했으니 나머지가 2차인데 제 마음대로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하면 몫이 2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나누려면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나머지가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3차로 안 나눌 거야. 나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몫을 잘못 조정한 거야. 2로. 그래서 여기가 6이 나와서 오히려 나머지가 지금 나누는 수보다 더 크게 나온 거지. 그럼 이거 지우개로 지울 거예요? 나 잘못 구했네. 지워야겠다. 그게 아니라요. 빨리 잘못 나온 나머지를 한 번 더 뭐 하면 돼요? 다시 나누면 돼요. 3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나머지가 나와요. 그쵸?
이거를 그대로 식에 표현하시면 돼요. 나 3차로 나눴는데 2차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2차로 나눴다고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더 크게 나온 거야. 그럼 나 그거 잘못 나왔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를 다시 3으로 나눌 거야 라는 거야. 그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이 나머지가 요 2차를 인수로 갖고 있는데 몇 개만큼, 최고차 함계수 a만큼 갖고 있어. 그래서 a의 x-1의 제곱을 쓰고, 진짜 2차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얘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다시 2차가 아니라 3차로 나눴다고 가정하고 f2가 4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2 넣었더니 4 나와. 2 넣으면 a 더하기 9는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라고 찾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한 게 뭐가 되겠어? 이제 이 진짜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게 난이도 중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이거 난이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아세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기 3으로 줍니다. 저거 3으로 주는 순간 난이도 상이에요. 선생님, 왜요? 문제가 뭐냐면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요걸 갖다 썼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 2차로 나눴다고 가정해서 얘를 갖다 써먹어야 되는데 아까는 여기가 2차였고 여기도 2차였으니까 얘를 갖다 쓴 거야. 근데 여긴 2차고 여긴 3차니까 얘를 갖다 못 써요. 그러니까 당황하겠죠, 또. 그리고 요게 이따 요거 나머지도 틀렸지. 3차로 나눴으니까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얘는 이 짓을, 이 한 번 하기도 버거운 짓을 한 번, 두 번 해줘야 돼서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가요. 어차피 요거 다룰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일단은 요거를 레벨 테스트에서 제가 일부러 3차를 안 주고 2차를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 많이 틀렸어요. 정말 많이 틀렸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저도 당황했어요. 이거는 아마 어느 학원을 가나 어떻게든 수학 선생님한테 배운다면 이건 꼭 필수적으로 배웠을 텐데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낸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 조금 걱정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이제 앞으로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레벨 테스트에서, 물론 레벨 테스트에서 더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틀리는 건, 남들이 틀리는 건 다 틀리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F반 정도면 남들이 틀린 건 다 틀리되 다른 것들은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학원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학원책 보시면 우리 학원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통 플러스 수준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은 단원마다 좀 달라요. 미안한데 이번에 다항식 연산은 공통이 45문제고 수준별이 35 해서 80문제. 근데 항등식이 생각보다 공통이 적어요. 15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65문제가 해서 80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중요한 걸 넣다 보면은 공통이 늘어나고 중요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단원 자체가 너무 라이트해. 그럼 이제 조금 들어가고 수준별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 2차 함수만 조금 미안해요. 2차 함수는 제가 만들 때 야, 이거 중요해, 넣어야 돼. 이거 중요해, 다 넣어야 돼. 이거는 애들 다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되다 보다 보니까 공통이 90문제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수준별은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통만 아마 숙제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0, 80, 80, 80 해서 총 7, 우리가 7입니다. 이번 그 3월 동안은 총 7회 수업이 있으니까 7회 동안 총 7개의 단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미파이널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미파이널은 4회, 그리고 파이널은 3회. 이렇게 해서 우리는 7, 4, 3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중간고사다. 그래서 저랑 꼴랑 해봤자 14번 보면 끝이에요. 14번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중간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타이트해요. 심지어 4월 27일부터가 기말고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주 전 4월 14일 빼면 13일이죠. 4월 13일부터 뭐 하냐면 이대부고는 그 수행평가 주간입니다. 2주 전부터 수행평가거든요. 3주 전부터 내주긴 하는데 막 그때부터 애들 막 몰아쳐서 해요. 요때 이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요때 막 선생님 저 오늘 9시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오늘 11시 59분까지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수행평가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막 한 달 전,
진짜 많으면 한 달 전, 못해도 3, 4주 전, 3주 전에 알려주거든. 제발 미리 했으면 좋겠어. 이때 돼서 우리 학원 막 파이널 들어가고 있는데 막 애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어려운 문제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수행평가 때문에 진짜 오늘 진짜 일찍 한 번만 일찍 보내주세요. 맨날 국어래. 진짜 오늘만요. 내일 와서 할게요. 그럼 내일 왔는데 내일은 또 다른 수행평가가 있어. 그럼 와서 또 이제 또 변명하기 시작해. 선생님 진짜 집에서 다 해올게요. 집에 다 해올게요. 근데 여러분 80, 70, 60이거든요 숙제. 요거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금반이잖아. 수, 목이야. 이틀이 있고 토, 일, 월이야. 얘들아 이틀에 30문제씩 끊어서 하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금요일 전날 목요일에 60문제 하려고 그러면 진짜 오래 걸리고, 당연히 얘도 토, 일, 월 탱자 놀다가 이제 월요일날 학원 가기 전날이라고 60문제 70문제 해봐. 어마어마하게 시간 오래 걸리고 하기 싫고 수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대부분 이제 나교수 갈무리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에 또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또 나교수 알잖아. 책 졸라 두꺼운 거 한 이 정도 줘요. 내신 대비 때. 그거 하나 던져주고 또 그거 다 풀어오라 그래. 갈무리도 맨날 프린트 줘. 맨날 힘들어해. 수학도 맨날 프린트 나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수행평가에 학원까지 겹치면 맨날 아파 맨날. 아무튼 학원 오기 전에 아파 신기하게. 꼭 그리고 학원 오는 날 아프고, 어제까진 말짱했다 갑자기 화요일 날 아프고, 또 수요일 목요일 괜찮았다 금요일 날 아프고. 왜냐면은 수금에 수학학원 안 가니까 이제 다른 과목 해야 되고 수행평가 하다 보면 금요일 날 이제 과부하가 걸리거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이 이제 늘 말할 거야. 얘들아 이제 수행평가 시작됐다. 미리미리 하자. 오늘 단톡방 만들었으니까 초대할 거거든. 거기에 숙제나 이런 거 올려줄 테니까 선생님이 그 달력 보면서, 여러분들 달력 아직 안 받았지? 받았나? 학사 달력 발랐어? 거기에 내가 보면서 얘들아 이번에 세미파이널이고 수행평가 할 거야. 수학 수행평가 떴다. 그러면 좀 미리미리. 여러분들 해봤자 교시면, 그 다음에 독서활동, 그리고 보고서 쓰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이대부가 제일 큰 수행평가니까 50%다. 그 반영률이 수행평가. 등급이 바뀌어. 시험 아무리 잘 봐봤자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이 바뀌니까 진짜 수행평가 잘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학원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원별로 앞에 개념 정리 제가 프린트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유형, 밑에 새끼 문제 연습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N반이었으면 사실은 이거 그냥 안 하고 숙제로 해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N반 애들도 조금 버거워했어서 제가 그냥 유형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좀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유형 2번이에요. 자, 우리 항해계수 찾는 거죠. 특정 항해계수.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뻔히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요런 항해 개수를 찾으라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 던져주고 A, B 개수 좀 찾아줄래? 라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3차식도 안 낼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기에서 풀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내는 학교 시험에서 이대부고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뭔가 거듭제곱이 가고, 거듭제곱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주고는 끝나면 좋은데 이걸 또 5승하래. 그래 놓고 여기서 뭐 X 7승의 개수 좀 찾아줄래? X 8승의 개수 좀 찾아줄래? 등등등. 이제 불특정 항을 찾는 게 바로 이대부고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5차면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실 5차도 안 줘요. 지금까지 학교 시험에서 많이 줘봤자 3차까지밖에 안 냈어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이거 노가다거든요. 왜 노가다예요 선생님?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똑같은 게 3개 있다는 거니까 요렇게 3개를 연달아서 똑같이 쓰실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암산 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차 계수를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들 5차 계수 찾으려고 하면 3개를 곱했더니 5차가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긴 최고차가 4차니까 4차, 1차, 상수. 이렇게 여러분들 제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하나가 떨어져. 그럼 그만큼 얘가 올라가면 돼. 2차 상수. 하나 더 떨어져.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얘가 3차, 얘가 상수. 그래서 일단은 5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먼저 다 쓰세요.
대부분 타이머 탁 할 때도 보면 이거 풀라 그랬더니 다 밑에 그냥 암산해놨어. 3, 7, 5, 7 개수만 딱딱딱 써놨어. 그리고 또 틀리지. 계산 실수해서. 왜냐면 경우의 수를 자기가 알고 봤더니 자기를 빼먹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 특정항의 개수 찾기 할 때는 제발 경우의 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선생님 4차 개수 1이에요. 1차 개수 1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 만약에 상수를 2라고 줬어. 그럼 상수 2예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첫 번째 5차의 개수니까 2. 선생님 3차 개수 1, 1, 2. 그럼 얘도 2네요. 그래서 일단 다 찾은 것들을 더한 게 최종 뭐다? 5차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수항이죠. 상수항. 상수항은 절대로 개수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상수항은 왜 개수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개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때 개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개수의 정의? 이 개수의 정의가 뭐냐면 미지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미지수를 포함한이라고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 4x 5승 플러스 뭐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5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근데 얘는 개수라고 안 해요. 얘는 그냥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름, 항상 늘 부르듯이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 아시죠? 뭐냐면은 요런 문제 기억나세요? 뭐 x의 이거 있지. 뭐 a의 9승, x의 9승, a의 8, x의 8승, a의 7, x의 7승, 점점점, 플러스 1.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이때 꼭 신기하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잉크가 아까울 텐데 꼭 이 문장을 붙여줘야 될까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이렇게 구하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찾으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들이 당황하지. 왜 얘네들이 같은 말 아니야? 모든 항의 개수가 결국 이거 다 더하라는 거고, 모든 항의 개수의 합도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를 왜 써줄 거 아니냐는 거야. 상수항을 포함한. 왜? 얘는 개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를 찾으라 그러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돼요. x에다 1 대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 선생님 9, 8, 7, 6, 5, 4, 3, 2, 1, 1까지. 그래서 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구해져요. 하지만 얘는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상수항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 x에다 1 넣는 건 맞아요. 하지만 1 넣으면 얘까지 포함되니까 마지막에 1 넣은 값에서 1을 빼줘야 되는 거야, 상수항을. 그래서 찾는 게 바로 쟤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차이도 모르고 문제 푸는 애도 되게 많아요. 왜 상수항을, 왜 이런 말을 왜 주지? 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지? 근데 이대부고가 조금 이런 문제들을 되게 좋아해. 애들이 익숙하게 풀었던 문제에서 살짝 단어 하나 지우는 거. 익숙하게 풀었던 차수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4차 던져줘. 애들 멘붕 와. 저거 4차 가잖아요? 엄청 많아요. 저 경우의 수 이거 3차도 엄청 많아요. 봐봐. 3차만 봐도 4차 1차 상수, 3차 1차 상수, 끝까지 간다면 또 하나 바뀌어야겠죠. 4차 상수 1차, 3차 상수 2차, 이것만 해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부고가 막 어려운 문제를 내기보다는 너네들이 흔히 우리 학원책에서 풀던 문제에서 갑자기 숫자 하나 톡 바꿔요. 그럼 애들 당황해. 나 이거 학원에서 풀었어. 근데 오래 걸려. 그래서 당황해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이대부고가 좀 좋아요. 왜냐면 이대부고는 늘 우리 학원책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학원책을 갖고 가요. 아시다시피 이대부고는 우리 학원책을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맨날 그래요. 애들이 막 문제 풀고 있으면 우리 학원 와서 이거 뉴파인 책이야? 가져와봐. 그리고 가지고 가신대.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안 내려고 해요. 최대한. 어쩔 수가 없어. 학교 선생님도 우리 학원 애들이 가장 많이 다니니까 그럼 맨날 와서 이제 학원책 질문 안 받아주고 맨날 그러시거든. 그럼 질문 안 받아주면 출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알려주기 싫으신 거거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1학년 담당인지를 맨날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그 선생님들도 어쨌든 스타일이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학년에 내려오신 선생님이 지금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조금 요런 걸 좋아해. 뭐냐면 너네 맨날 3 풀었었지? 나 이거 4로 바꿔줄게. 너네 이거 막 플러스였지? 나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 거야. 저거 마이너스로만 바꿔도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왜? 막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좋아해. 2학년 때도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셨어. 똑같은 쉬운 문제인데 살짝 숫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로 바꿔서 오래 걸리게 해서 애들 틀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는 계속 대비를 할 거라는 거. 왜? 일단 1학년 선생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선생님도 계속 대비해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한번 봐볼게. 오늘은 중요한 것들만 풀어줄게. 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kx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항을 찾아달라냐면 2차 항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는 거야. 그럼 당황하지 말고 빨리 지우고 옆에 똑같이 한번 더 쓰자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 좀 제발 써줘. 어떻게? 2차 나오래요. 2차 상수 1차 1차, 상수 2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앞에 개수를 써보면 3, 마1, k, k, 마이너스 1, 3.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서 k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 다 더한 바로 k제곱 빼기 6의 바로 2차항 계수 10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k제곱은 16이니까 여기서 k는 뿔마 4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양수래. 그래서 정답이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못 풀어서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제 풀이가 좋은 게 아니라 이대로 풀어야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틀렸다고는 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풀어갖고 오면 너 되게 잘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제기할 거예요. 그것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아셨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유형 7번까지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뜻일까? 공식 암기 안 하면 끝나죠. 얘들아, 공식을 암기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총 안 들고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죽으면 돼요. 틀리시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얘들아, 우리 공식을 외워다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식이거든. 암기하는 거. 근데 공식을 암기하는 건 필수적인 것만 암기하면 돼. 여러분들 다 완전 제곱식 3차식은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데 요거 생각보다 이대부고가 지금까진 되게 좋아했던 공식이에요. 이건 실제로 재작년에 냈고요. 요 공식 되게 좋아해요. 요거 혹시 암기하셨어요? 요거 자기 말할 수 있는 분. 요 공식. 이거 대부분 하라고 하잖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는 좀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 공식을 하필 못 외웠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걔는 생각이 있는 친구야. 요걸 이제 치환합니다. ABC. 뭐 대문자 ABC로. 그럼 결국 이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3개짜리 2차 공식은 알아요. 그래서 이건 또 일단 공식을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문자 ABC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공식을 이제 증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데 뭐 칭찬할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으려고 노력한 거야. 근데 이제 말했잖아. 이렇게 해서 맞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걱정인 거지.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이대부고가 좋아하는 공식이니까 암기할 필요 있죠. 얘는 AB, BC, C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AB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공식 외워두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물론 내가 여러분들보다는 수학을 오래 했으니까 공식을 나는 보자마자 알지만 선생님이니까 공식을 암기했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들도 가끔 공식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들조차도 공식이 헷갈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자주 안 써봐서 그래. 나도 있잖아. 이거 왜 보자마자 이 공식 쭈루루루 썼을까? 잘 봐. 여기 중에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질문해. 한 번. 저 친구 가서 또 질문해. 2번. 나 여기 14명 있잖아. 14명이 나한테 한 번씩 와서 저거 질문하잖아? 난 저거 14번 써. 그리고 이거를 지금 내가 14년 차거든, 내가 학원 강사. 그러면 잘 봐. 여기 14명이 와서 나는 14번 저 문제를 설명해줬고, 풀이를 적었고, 저거를 14년 동안 했으면 벌써 난 몇 번을 지금 했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겠지.
근데 14명만 질문했을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질문했으니까 결국엔 공식도 있잖아. 쓰다 보면 암기가 돼.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수학 문제 풀 때 풀다가 제일 허튼 짓 할 때가 언제야? 바로 해설지 펴서 공식 보고 오케이 이거 17 나와 오케이 그러고 푸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해설지 없이 풀라 그러면 멘붕 오는 경우지. 공식 나 알았는데 이거 공식 이런 경우가 많아. 그 요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 제발 좀 그냥 탑 원이야. 무조건 이대부고가 낼 거야.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요거 있죠. 여러분들 곱셈 공식이 한 38개 정도 되거든요. 고1이 무조건 자주 나오는 공식이. 그 38개 중에 있잖아. 얘 나오는 거 있죠. 얘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얘 구하라 그러면 그 식밖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 무려 38개 중에서. 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뭐예요? 3차 공식이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플러스 3ABC 얘가 유일하게 그 38개 공식 중에서요 얘밖에 없어요. ABC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뭐랄까 안타까운 거야. ABC 구하라는 문제인데 막 난리가 나냐. 막 다 막 A 막 직접 찾으려고 하고 막 엉뚱한 공식 나오고 얘들아 ABC는 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파생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문제가 어디야? 고나? 그치, 삼각형 결정 문제. 나한테 지겹도록 들었거든, 2달 동안. 이 문제는 무조건 삼각형 결정 문제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탑 1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공식이 왜 삼각형 결정 문제에 왜 꼭 활용됩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와 같다. 끝. 이거일 때 다음 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갑자기 21이다. 끝. 그랬을 때 넓이 구하시오. 그럼 애들 당황해. 아니 저 공식 갖다 내가 삼각형을 안다고? 알아요. 왜?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랑 같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거든. 얘가 0이 돼줘야 A 3승, B 3승, C 3승 더한 건 3ABC랑 같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삼각형 3개 길이 더해서 0 될 수 있나? 없어.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럼 얘가 0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죠. 바로 뭐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2분의 1 공식이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과 공식이 똑같아요. 요만큼이 바로 얘예요. 얘로 대체가 된다는 거야. 대체. 똑같은 식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얘가 0 돼야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지구상에 있는 숫자 3개 골라가지고 뺐어. 빼면 0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밖에 없어. 근데 제곱했어. 그럼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더했어. 2분의 1을 곱했어. 0이래. 당연히 양수를 3개 더해서 2분의 1을 곱했더니 0이 될 수는 없어. 왜? 0은 양수가 아니거든. 그럼 그 말 뜻은 0, 0, 0밖에 없으니까 바로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3단 논법에 의해서 A랑 C랑 같아서 A, B, C가 다 같은 거다. 바로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둘레의 길이가 21이니까 3A가 21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7이네. 넓이 공식 구하래.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네. 4분의 49 루트 3이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이게 선생님 ABC 이게 이거래요. 저게 무슨 뜻이지? 그래갖고 막 또 삼각형 길이를 ABC를 그린 다음에 또 막 난리를 다 칩니다. 결국 답은 틀리고. 그게 아니라 이 공식에서 온 거다. 대표적으로 요 3차식은요. 다양한데 정말 많이 나와요.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도 나오고 요거 공식.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ABC 요 공식 요거 갖다가 또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요 두 개가 이건 재작년에 출제했고 이건 매년 나올 거예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올해에 그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문제입니다. 저 ABC 딱 구하라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 그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자사고 1학년을 마지막으로 2학년을 올라가신 거거든. 사실상. 그러면 지금 기본 탑재가 뭐야? 자사고야. 지금 작년 1학년 선생님들은 이미 마인드가 바뀌었어. 일반고로. 근데 지금 그 2학년에서 내려오신 선생님들 기본 탑재가 자사고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수준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첫
아마 초안이 나오거든요. 이 대부분 항상 시험이 1, 2차 걸쳐서 나와요. 1차를 발표하고 선생님들끼리 회의한 다음에 2차가 조정되거든. 그럼 대부분 이제 1차에 출제하면 야 이거 이번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나오는 게 대부분 그 선생님이 맨 처음 출제했을 때야.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떨어뜨리면 그나마 쉬워졌지만 아니요. 대부분 9등급제일 때 70점대를 1등급 컷으로 잡는 선생님이야. 항상. 왜냐면 2학년 평균 장난 아니에요. 2학년 평균 진짜 40점대 나오면 진짜 쉬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출제했을 때. 보통 40점대 초반 아니면 30점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려왔을 때 너네 한번 뭐 대봐라 하고 어렵게 출제할 것 같진 않아. 예를 들면 기존 1학년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신규 선생님이 계실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 그 선생님의 눈높이를 낮출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학원 거 잘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형 7번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유일하게 여기서 해드리겠다 하면 유형 6번 정도겠죠. 요거는 그냥 한 번쯤 뭔가 건드려주고 갈 수 있는 생각은 있어요. 우리 요거 많이 해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지금 몇 x야? 4x 마이너스 1이래. 그래놓고 뭐 찾아달래? x제곱. 얘들아 요거 미안한데 문제 하나만 수정할게. 16번에 그 1차 계수가 양수입니다. 2x제곱 플러스 x예요. 미안해. 요거 문제가 오류 났어. 우리가 다 타이핑 하다 보니까 요게 오류 났어요. 요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분의 2 더하기 x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1. 자, 요거 아시죠? 얘들이 요거는 또 잘 알아. 요렇게 선생님 묶어요. 그리고 요거 2로 묶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것도 선생님 묶어요. 그러면 저는 요거 공식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걸 양쪽을 x로 나눠줘야 돼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막 요런 거 문제 풀 거거든요. 뭐 요거 K값 구하라고 하잖아. 요거 X값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요거 요렇게 해줄게. 요렇게 찾으라 그러면 요렇게 지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당연히 오른쪽 왼쪽에 똑같은 게 있으면 지운다, 소거한다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절대 함부로 오른쪽과 왼쪽을 지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얘를 지운다라는 개념을 양쪽은 똑같은 걸로 나눠준다랑 똑같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거고 얘가 없어지는 건데 수학에서 나눠줄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중학교 때는 그런 문제 없어. 고등학교 때 꼭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면 양쪽을 나눠줄 때요. 요 x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린 수학에서 양쪽을 x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수학에서 분모가 0 되는 일은 있을 수 없거든. 근데 이런 말이 없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 다음 x값을 찾으시오. 땅. 그래 놓고 이거 전개하고 x-를 넘겨서 x값 찾아갖고 딱 왔더니 틀렸대. 왜요? 저 하나 빼먹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우는 x값 0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웠어요 선생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x-1과 같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는 0이에요. 여기서 x값 합 개수 구해달래요. 2차식이네요 선생님.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2개 나와요. 그래서 답 딱 2개 체크하고 왔더니 틀렸대. 왜? 너 이거 누구 함부로 너 맘대로 왜 지워? 이거 안 지워도 x에 0 넣으면 0, 0 넣으면 0 똑같네? 하나 더 추가했어야지. 답이 그래서 3개예요. 근데 애들이 요걸 틀려갖고 와요. 요거 하나를. 왜? 함부로 지우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함부로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운다라고 하면 양쪽에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지워도 돼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답이 진짜 2개예요.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함부로 지우지 말고 뭐 하자? 넘겨서 묶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양쪽을 뭐로 나눠줄 거냐면 x로 나눠줄 거야. 근데 한번 조건 볼까요? 선생님, 얘는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함부로 나누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자, 이거 대답하는 경우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 학생. 잘 봐. 내가 이거 x로 나눠서 여러분들 대부분 주입식 교육으로 그렇게 배웠을 거야. x로 나눠. x로 나눠. x로 나눠.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4야 라고 배웠어. 그치? 자, 그럼 물어볼게. 저거 함부로 x로 나누면 안 되지 않아? x가 0 될 수도 있잖아.
x가 0으로, 이걸 x가 0이었어, 알고 봤더니. 근데 x로 나누고, x로 나누고, x로 나누면 안 되거든. 자, 근데 왜 얘는 x로 나눠도 되지? 뭐? 근계수가 뭐? 자, 두근의 합이 뭐 나와? 4. 두근의 곱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는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x값이 0이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x로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데 뭐 까이꺼 선생님 이 문제 푸는데 그것까지 막 알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답을 찾나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왜 이런 것까지 알려주냐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야.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얘를 여기다 4를 넣고 얘는 우리 곱셈 공식이죠. x-x분의 1을 제곱해서 플러스 2 해주면 되고 얘는 아시다시피 x-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얘는 안 돼. 왜?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3을 제곱해서 1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3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린 다시 한 번 더 뭐 해야 돼? 얘 갖다가 얘를 제곱한 건 얘를 제곱해서 더하기 4 해주는 거랑 같아 라는 거야. 문제가 마이너스였네. 그럼 얘는 문제는 없겠지만 얘는 문제가 오히려 없지. 근데 이것도 또 같이 알아놔야겠지. 아무튼 그럼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더하기 16 더하기 2 18 곱하기 2네 36 더하기 그 다음에 얘도 4 16 얘가 3승이지 64 그리고 여기 4 더하기 12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76까지 더한 게 최종 답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럼 끝자리가 2에다가 6으로 끝나면 정답이네. 답은 4번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끝자리가 6인 건 얘밖에 없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번 할게요.